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한용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5년 한용고 3학년이 되는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사실상 수시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내신 여정이죠. 3학년 1학기 내신. 자, 제가 올해 한용고 3학년 1학기 영어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용고 3학년 학생들은 작년 2학년 1년 내내 경험을 하셨죠? 연계형 출제 방식.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간접 연계에 따른 연계형 출제 방식은 고3 내신에도 또 적용되는가? 작년 기준입니다. 자, 학교에서 공지된 1학기 중간고사 관련 안내사항 읽어볼게요. 지문의 일부가 변형, 추가되거나 간접 연계된 새로운 지문이 등장할 수 있음. 네, 연계형 출제 방식은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이렇게 학교 측에서 친절하게 공지를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공지가 나올 때는 이미 내신 대비, 이미 지문 분석이 많이 끝나가는 상태 아닐까요? 처음부터 이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이왕 지문 분석을 하는 거 연계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시험 범위량입니다. 예, 일단 출제 비율이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고 교과서도 한 챕터가 들어가서 그런데 출제 비율은 역시나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고 참고로 여기서의 부교재는 EBS 수특 영어 영역 교재입니다. 수능 영어 간접 연계가 되는 교재이기도 하죠. 네, 자, 평균 지문 개수가 48개에서 50개 정도인데 지금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2학년 때 지문 개수에 비해서 크게 늘지도 않았고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량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우리 선배들이 고3 영어 내신 대비할 때 힘들어 했을까? EBS 수특 영어 영역은 수능형 공부를 위한 교재고 수능 영어 실제로 간접 연계가 되는 지문이죠. 지문의 소재가 조금 무겁거나 추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긴데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지문에 있는 논리 구조, 지문의 내용의 연관성, 유기성을 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문 속에 등장하는 맥락의 복합성이 1학년과 2학년 때 지문보다 상당히 높고 기본적으로 지문에 있는 어휘 난이도가 수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한 지문을 분석할 때 오래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역시나 변수는 연계형 문제겠죠. 연계형 문제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 이 문제는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 기조라고 하는 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상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폭넓은 지문 분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개수는 평균 32문항에서 33문항이고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1학년과 2학년 때 시험 문제에서 경험해봤고, 여러분들 지금 방학 동안에 수능 영어 공부해 보셨죠? 그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얘는 사실은 문제 유형 자체는 그렇게 복합적이거나 어렵지는 않죠. 문제는 바로 연계형과 복합 출력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형은 지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소재가 비슷한 다른 지문을 가져오는 간접 연계형 방식, 즉 지문을 선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범위 없던 문장을 마주하거나 시험 범위 없던 지문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지문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과 묶어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출제할 때 문제 유형은 추론형이에요. A를 읽고
B에 들어갈 말로 A 단락과 B 단락의 공통된 주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2학년 내신 대비하실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문을 통암기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고3 됐죠? 1년의 입시 과정을 길게 볼까요?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1학기는 수능 공부에 있어서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릴게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처럼 내신 분석을 하고 내신 대비하던 방향성 있죠. 암기 중심. 필요한 거를 암기하는 건 맞는데 논리적인 분석이 뒷받침이 안 되고 내용 이해가 없는 상태로 무지성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수능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수시 합격 무조건 보장할 수 없죠. 결국에 수능형 공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렇게 복합적이고 조금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신 문제를 위해서라도 지문 분석은 수능형 논리에 기반하여 지문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나온 여러분의 선배들이 느꼈던 이야기, 체감 난이도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했어야 됐다. 아, 이거 조금 어떤 지문은 설렁설렁하고 조금 대충 했더니 서술형 못 맞췄다. 연계형 문제는 역시 어렵구나 라고 어려움들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깊이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체감 난이도입니다. 당연히 1등급 컷과 2등급 컷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요거 나오면 2등급 나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분석을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거냐? 수능 논리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수능 논리가 뭐냐면 2023년 7월 달에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근데 수학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개편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평가원이 2023년 7월 달에 수능 개편안을 공고하고 나서 물론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2023년 수능, 작년 2024년 수능 모두 역대급 불수능 영어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그럼 과연 평가원이 수능에서 내는 수능형 논리가 뭘까? 그게 바로 언어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형식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지문의 논리 구조, 맥락이 만들어지는 문장 간의 논리 구조를 기반하여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EBS 수특 영어 교재를 간접 연계한다고 하죠. 간접 연계가 뭐냐면 수특 교재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내는 건 과거에 시행했던 직접 연계고 간접 연계는 그럼 뭘까요? 수특 교재에 있던 어떤 소재를 연계하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거 수특 지문에 실려있는 지문의 논리 구조, 즉 언어 형식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하지만 수능형 논리에 기반해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수능적 추론 능력과 수능적 분석력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생각합시다. 물론 내신 대비 수업이긴 합니다만 분석의 방향성은 그래도 수능적으로 분석한다. 자, 연계형은 학교에서 작년에 경험해 보셨죠? 나 이 지문 연계할 거야. 이 지문은 요걸로 연계할게.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죠? 그래서 다각적인 분석은 유지가 되어야 하고 시험 문제 유형에도 있지만 어떤 한 지문을 공부할 때 그 지문의 내용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해당 지문의 분석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이 지문과 관련된 소재가 이거니까 이 소재는 이런 내용도 있어. 이 필자의 의견과 반대인 경우도 있어. 이 지문에 실려있는 이 내용이 통념으로 제시가 된 적도 있어. 즉 복합적이고 추론적으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이해부터 연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풀컬러 분석본이 제공될 거고 당연히 반복해야겠죠. 저는 고3 내신도 클리닉 진행합니다. 네.
네. 그리고 수업 때 내용이 확장될 수밖에 없죠. 확장되는 내용이 있다는 소리는 어휘의 표현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수업 판서를 통하여 지문의 논리 구조와 맥락을 보여주고 관련된 어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 되면 한 번쯤 정리를 빠르게 한 번에 하고 싶죠. 자, 전체 지문의 주요 내용 플로우, 주제, 주요 어휘, 주요 어법 포인트를 모든 걸 정리해 놓은 윤대영어 매거진 콘텐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해야 숙달이 되죠. 네, 당연히 워크북 제공될 거고 매 수업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 테스트와 주요 어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클리닉 보실까요? 클리닉을 기획하고 클리닉을 총괄하고 모든 클리닉을 감독하는 건 저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클리닉을 담당해 주시는 강사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고3 내신 우리 수시 합격의 마지막 여정이죠. 힘들겠지만 1학기 잘 넘겨봅시다. 네, 주일에 의무 클리닉입니다. 고3인데도 네, 그런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숙제를 덜 해와요. 네. 또는 논리적인 단서로 근거를 체크하면서 숙제를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내신도 수능도. 근데 단서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 두 케이스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주간에 무조건 숙제 다 해와야 되고 단서 체크 다 해와야 합니다. 자, 우리 수능 간접연계 교재가 시험범위죠. 여기에 있는 단어 안 외우실 거예요. 내신 대비도 있지만 고3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고3 내신 대비 단어 시험 통과 기준은 무조건 만점입니다. 만점 안 나오면 클리닉에 와서 만점 나올 때까지 재시험 본다 생각합시다. 당연히 과제 오답, 질의응답 병행이 됩니다. 수업 시간 안내입니다. 주 1회 수업이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이며 3월 8일에 개강됩니다. 오전이라서 조금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같이 아침부터 좀 으쌰으쌰 하면서 내신 대비 잘 해봅시다. 수업 때 뭘 다뤘고 수업에 나갔던 진도가 어떻고 아이의 숙제 상태는 어떻고 클리닉에 와서 뭘 재시험 받고 클리닉에 와서 뭘 점검했으며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든 내용 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학부모님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윤대영이에요. 윤대영 영어를 줄여서 강사명을 윤대영어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GS 건물에 오시면 되고 여기가 본관입니다. 그리고 클리닉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제 개인 연구실인데 이삭토스 건물에 제 1층에 연구실이 있고 거기서 클리닉이 이루어지고 여기 4층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갔다 와서 뭐 추천하고 그런 개인사에 대한 블로그가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또는 영어 학습과 관련된 많은 글들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았으니까 혹시 개편된 수능이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 네, 수능형으로 지문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영어 학습과 관련된 게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블로그 오셔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역시나 작년 2학년 때처럼 정말 꼼꼼하면서도 심도 깊고 정말 논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분석의 끝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